네, 워싱턴의 웹쿵 뉴스, 다양하게 국제 뉴스 전해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님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오늘은 독일 그 숄츠 총리가 EU의 군사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제일 눈에 띕니다. 한번 이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독일이 2차 대전 네. 좀 일으킨 케이스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또 군사력 강화 얘기를 자꾸 했는데요. 네. 그 이번에 숄츠 총리가 그저께 유럽 3인당 의원들이 베를린에서 만났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럽 연합의 군사 독립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럽군을 위한 유럽 연합 사령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신속 투입군도 창설을 하자고 거듭 네.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EU가 이게 군사적으로는 그 이렇게 강력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걸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그 네. 필요성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 숄츠 총리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은 외교라든가 뭐 조세 정책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은 전부 만장일치 네. 영국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뭐 그 러시아 가스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좀 이렇게 네. 좀 삐거덕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숄츠 총리 얘기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자. 네. 네. 그러면서 아직은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다수결로 하는 게 유럽 주권에 득이 되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이 27개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하자. 그러면서 발칸 국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몰도바도 그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최대한 36개국 정도로 하면은 인구가 5억 명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럽 연합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EU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숄츠 총리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면서 독일군이 유럽 재래식 방위 지주로서 영내에서 가장 병력이 좋은 병력이 될 거다. 아주 노골적인 그 국방력 강화 계획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저께 그 일본도 예. 예, 방위비 늘린다 그러는데 독일과 일본이 방위비 쪽 늘린다고 얘기하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이게 좀 예. 흐름인가? 라는 생각도 예. 들 정도로 예. 여러 국가에서 2차 대전 네. 네. 그 연합군하고 싸운 상대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네. 예. 그러게요. 2차 대전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전에 군사 지원하고 요즘의 군사 지원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는 소식이 다음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기 지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위성통신망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요? 참 최근의 전쟁은 디지털 전쟁. 이렇게 그러게요. 앉아가지고 많이 네. 들여다보는 그런 전쟁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이 많이 와해가 되니까 네. 이제 이제 인터넷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네. 많았는데 이제 머스크가 자기네 그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죠. 네. 이제 그 단말기를 대거 무상 지원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에서도 굉장히 이게 아주 활용을 많이 했다는 분석인데 네. 그 머스크가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평화를 제시를 하면서 그 러시아 쪽에 좀 약간 유리한 그런 걸로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젤렌스키가 발끈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동안에는 무상 지원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재력에 달려서 못하겠다. 네. 이랬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트위터에 아니다. 계속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했는데 보니까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네. 그냥 좀 이렇게 환급이라고 하나요? 네. 그 배상을 좀 이렇게 일부 그 돈을 좀 지원하기로 그렇게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지금 그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지시로 실무진이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가 초창기에 자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돈을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과 EU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 지금 이 서비스가 그동안에 대부분 무상이었는데요. 네.
그 지금 모스크 주장은 지금까지 자기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한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40억 원 정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홍보 효과도 충분히 본 거거든요. 네. 뭐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큰 돈 아닌 것 같네요. 글쎄요, 네. 모스크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자우전 이거를 달라는 게 어떤 뭐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우전 일단 그 전쟁에서 이게 상당한 중요한 그 통신 그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유럽연합 쪽에서 그냥 돈을 주는 모양인데 글쎄요. 몇 주 전에 그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스타링크가 처음에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다가 못했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거 뭐 완전히 이렇게 뭐 떴다 그러나 이게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야 이게 일리가 있는 소리네 그랬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광고 효과만 해도 뭐 1억 불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계속 지원이 되기는 되겠네요. 그 보면은 시장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냥 콩나물도 얹어주고 뭐 그러는데 아 이래가지고 남습니까 하면 아이 뭐 그냥 뭐 안 남습니다. 장사꾼이 남지 않은 장사는 하지 않거든요. 대표적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선행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네. 글쎄 이 선행이라는 게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리고 그 미국 선거 얘기 좀 다시 해보면 바이든이 약간 밀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무리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지금 최근 네. 그 여론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좀 밀리는 기색이 예. 완연하죠. 그래서 예. 그런지 좀 바이든이 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잇따라 뭐가 나오는데요. 그 지난 8월에 기억하시죠? 미국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네. 조치를 내놨죠. 네. 이게 미국에서는 뭐 대부분이 대학 갈 때 이렇게 학자금 예, 받아서 그런 이제 것 같아요. 예. 취직해서 나중에 네.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에 이게 무슨 뭐 짐이라는 얘기도 네.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 그 교육부에서 지난 14일에 그 이제 신청하는 사이트를 이제 네. 테스트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뭐 800만 명이 즉각 신청을 했다. 네,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저께 예정에도 없던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우리 행정부의 아주 큰 조치다. 네. 게임 체인저다 하면서 빨리 이거에 신청을 해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걸려 있으니까 네. 이제 이거를 표로 유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학자금 대출 얘기야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 빌린 사람한테 탕감해 주면 누가 앞으로 갚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이 그 지난 8월에 그 탕감 발표하면서 나온 걸 다시 한번 보니까요.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2만 5천 달러고 네. 부부 기준으로 25만 달러. 네. 인 경우에는 10,000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데 펜 그랜트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네. 받은 케이스는 2배를 해주는데 지금 뭐 보니까 이 펜 그랜트 장학금 받은 사람만 한 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표로 만약에 간다면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전략비 충류 지난 5월부터 쭉 이제 하다가 주춤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머지 한 1,400만 배럴 정도를 더 방출하겠다 이 계획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휘발유값이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전에는 또 보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연설하면서 낙태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은 의회가 법을 통과시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즉 제일 먼저 이걸 하겠다. 지금 낙태권 초반에는 좀 이슈가 됐다가 지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주춤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마지막 카드를 막 그냥 한꺼번에 던지는데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돌려보려고 하시는 거 같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며칠이죠? 11월 8일? 11월 8일이요. 네, 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11월 8일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공세를 하지 그렇네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바이오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이 뭐 전염병도 그렇고 뭐 네. 백신 개발도 그렇고 항상 그 선도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미국이 이런 게 움직임이 주목되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른바 바이오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그 전염병이 자꾸 되풀이되는데 네. 이거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거다 네. 대비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네.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원중인 두창, 뭐 소아마비, 그다음에 최근에 우간다에서 에볼라가 또 다시 네. 됐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절대로 이 대비를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안에 코로나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본다. 그래서 여기에 네. 대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가 이렇게 그럼요. 될 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 얘기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럴 경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 네. 교훈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덧붙이기를 지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군이 한 26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12시간 안에 경보하는 태세를 갖추겠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90일 안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도 개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200일 안에, 130일 안에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안에 전 세계의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한 예산도 한 9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조금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끝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사실 돌이켜 보면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너무 방심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동안에 뭐 그 처음에 했을 때 얼마 예. 있다가 이제 가라앉는다고 또 예, 얘기했다가 다시 가라앉는다고 또 한번 얘기하고 되게 맞았죠. 그리고 백신도 꽤 늦게 나왔고 네. 그리고 백신도 또 미국만 그 선진국만 맞고 후진국이 못 맞고 뭐 그렇죠. 엉망이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될 것 같네요. 파우치 그 전염병 연구소장도 그저께 가디언하고 화상 회견하면서 지금 뭐 코로나 뭐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 그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예. 이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보면은요, 완치자의 많게는 한 20%가 이 롱 코비드 증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피로감 같은 거, 그다음에 숨이 차고, 아니면 인지장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브레인 보고 멍하는 네. 건데 이런 거에 대해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 저도 주위에서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예, 코로나 그 요번에 걸리신 분들이 그 이후에 쉽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새 좀 뭐 고생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네. 코로나에 저는 안 걸렸는데 공식적으로 멍합니다. 지금 뭐 세상 보고 뭐 멀쩡한 사람도 멍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뭐 걸리나 안 걸리나 다 예. 멍한 건가요? 아니, 요즘에 이게 바이오 국가 안보 전략이잖아요. 네. 공식적인 네. 명칭이. 뭐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안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네. 네. 많이 뭐 나온다. 참. 그렇죠. 안전, 국가 안전. 아니요, 예, 그 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요번에 보여줬잖아요. 요번에 뭐 바이오 관련돼서는. 그래서 미국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미국이 좀 주도를 하니까 뭐 좀 나아 보이네요. 중국 얘기 잠깐 네. 할까 봐요. 중국 당대회에서 그 경제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소득 분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좀 설명 좀 시진핑이 해주시죠. 얘기하는 네. 공동부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사실 그 부익부 빈익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그런지 지금 중국 관영 매체 중국 신문망이요. 네.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저께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이제 이른바 업무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공동부유 부분을 이 중국 신문망이 네. 집중 부각을 시켰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구체적인 시행 그 방안의 하나로다가 이른바 그 재산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소득은 보호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소득은 조절을 하고 불법 소득은 단속하겠다는 거다. 네, 이게 새로운 얘기입니까? 재산 축적 메커니즘. 이런 그 표현은 처음으로 이제 중국 관영매체가 네. 부각을 시켰는데 여기 대해서 약간 이제 어렵네요. 재산 축적 어렵죠. 메커니즘 규범화.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사실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지만 네.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받아내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예. 전문가들 얘기도
이런 부가 공동 배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조치의 대상이 기업의 그 자유적인 지분 배분이라든가 네. 독점 폭리 소수 집중,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을 회사 걸로 살짝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부자들의 뒷주머니를 단속하겠다. 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어떤 부의 그 분배가 가도록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 지금 김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부동산 뭐 보유세 같은 것도 얘기 네. 나오다가 뭐 전혀 안 됐는데, 과연 이걸 실제로 칼을 얼마나 제대로 빼겠느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의 상당 부분이 기득권층인데 네. 이게 제대로 하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시진핑이 4년임 하면서 더 칼을 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드러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불법 소득에 대해서는 뭐 단속하는 게 너무나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합법적으로 벌은 소득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더 강하게 네. 정부에서 간섭을 할 건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뭐 중국식 뭐 자본주의 뭐 이런 네, 얘기가 자꾸 예, 나오는데 예. 그런 맥락인 걸로 보입니다. 네. 시진핑이 정말 얼마나 칼을 들이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네. 중국 공산당원 가운데 이렇게 부패 관련 조사받는 사람이 한 900만 명 정도라는 그런 또 보도도 제가 얼핏 신화통신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어젠가. 예. 근데 뭐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 중국의 그 부패라는 게 참 아직도 아직도 많이 있나요? 중국엔 관계, 환시 뭐 그래가지고서 예. 뭐 저도 중국 가 보면 뭐 그런 거 뭐 어디 가서 뭐 이른바 급행료 같은 거 예. 여전하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냥 없죠. 그렇죠. 골프장에서 뭐 돈 내기 하는 거는 뭐 그냥 모르겠는데 아니요, 근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중국은 아직도 예, 중국이 그러면서 예. 오늘 사실 우리 2부에 그 중국 그 얘기 좀 네. 하거든요. 아, 당대에 네. 그분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지만 공동 부유가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진핑의 어떤 그런 네. 결의 같은 게 더 네. 강화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막제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그 불법 같은 거 단속하는 건 좋지만 그 중국에도 빅테크 많잖아요. 네. 빅테크를 다시 또 그 괴롭히는다든가 그런 그러게요. 쪽으로 가는 건지. 최근에 당대 직전에 그 뭐 베이징에 무슨 뭐 이런 뭐 노동자들의 슬로건 같은 것도 네. 걸리고 이례적으로요. 예, 예. 그리고 뭐 서방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뭐 중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건데 네. 네. 그런 거를 시진핑이 상당히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빅테크나 이런 쪽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네. 시진핑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고요. 오늘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두 가지 뉴스 볼게요. 요 얘기 먼저 해볼까요? 이탈리아 얘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극우 정권이 출범했잖아요. 네. 무솔리니 사진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그 무솔리니가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2차 대전 당시에 총리이면서 경제개발 장관까지 겸임을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개발부 이 청사가 이제 건립된 지 9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피아첸티니 궁전을 쓰는데요. 네. 이거를 파시스트 그 조각가 건축가인 그 마르첼로 피아첸티니 이 사람 이름을 땄네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네.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전시를 하면서 역대 개발 장관들의 그 사진을 쭉 걸었는데 이제 무솔리니 사진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내부의 뭐 노동단체 이런 데서 말도 안 된다 막 하니까 이제 이 개발 장관이 이건 그냥 그 사람도 장관이었기 때문에 걸었다 하는데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철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총리실에 가면 뭐 아직도 무솔리니 사진 걸려 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극우 정권이 오면서 생긴 일이네요. 그렇죠. 아, 극우 예. 정권이 지금 조르자 멜로니 이 사람이 이탈리아 형제당 이게 이제 원내 일당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무솔리니가 만든 국가 파시스트당 후신격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멜로니도 지금은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데 과거에 보면은 무솔리니 뭘 잘못했 뭐 잘한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 무솔리니라는 별명까지 들었는데 예. 저는 최근에 이런 그 뭐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좀 잠잠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이 됐을 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되시고 나니까
그래도 좀 뭐 아주 험악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베를루스코니 그 전 총리도 지금 연정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푸틴이 네. 그 좋은 보드카하고 스위트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건가 봅니다. 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자를 좋아하잖아요. 그 선물을 또 했다. 그래서 푸틴이 조금 이탈리아에 자꾸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또 모습입니다. 그런 예. 얘기도 있군요. 그런데 뭐 그렇네요. 무솔리니까지 나오고 뭐 뭔가 뒤숭숭한. 뒤숭숭합니다. 네. 우리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그 슈퍼 갑부들이 그 자가용 비행기들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팔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트위터 계정에 보면은 그, 네. 그 슈퍼 갑부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슈퍼스타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가용 전용기 타고 가면은 이제 그거를 또 추적하는 사이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성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이비통 CEO 베르나르 아르노인데 네. 이제 자가용 비행기 처분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동할 때 전세기 타고 임대해서 타고 다니겠다. 임대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추적이 좀 찾기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성가신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르노 전용기 추적하는 사이트도 지난 6개월 사이에 2개나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선 한 10만 명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따라다니고 하니까 귀찮은 모양입니다.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요, 머스크도 그렇고 그 테일러 스위프트 여기도 지금 이 전용기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가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추적을 하니까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저 너한테 좀 뭐 좀 비즈니스 노하우도 주고 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좀 타협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추적을 하는 이유가 저도 그게 뭔가요? 궁금한데요. 네. 뭐 열성 팬의 뭔가? 느낌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열정 팬이기도 하고 예. 뭐 요즘은 뭐 워낙 이런 그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이걸 또 공개를 하니까 예. 이 사람이 어디 가고 하니까 이제 부자 입장에서는 좀 성가시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된 거를 추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생활, 그렇죠. 예, 사생활 추적이 너무 싫다. 저는 비즈니스 관련이면 이 사람이 어디 가고 하는 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당연히 있는 거죠. 주겠죠. 예. 이 아르노는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네요. 루이비통 뭐 이거 외에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순 자산이 우리 돈으로 190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갑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루이비통이 프랑스의 그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 1위, 미국은 애플이 1위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 루이비통이 1위다. 부자들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명세가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듯이. 뭐 부자도 이런 부자는 뭐 너무 부자라서 기생충에 보면은 보셨겠지만 네. 송강호가 그 반지하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네. 투덜투덜 되니까 야 아버지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나는 계획 없는 게 계획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주 명대사인데 네. 참 예. 뭐 그뿐 아니라 요즘 맨날 나오는 게 너는 그래도 계획이 있네 그러잖아요. 그 얘기도 그 얘기죠. 부자들이 진짜 이렇게 근데 그 비행기가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자가용 비행기는 많지 않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자가용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그룹 총수들은 전용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뭐 대기업 웬만한 그런 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큰 회사들은 뭐 CEO들이 뭐 자가용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니까. 사실 이렇게 그 트위터 팔로우 뭐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 게 결국은 크게 보면은 부를 서로 나눠서 더불어서 합시다 하는 그런 큰 맥락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사생활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이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들 살펴봤는데 참 하다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기도 하고, 뭔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예, 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